자, 요번에 그림은 The Virgin in Prayer, 그죠? 기도하는 성모라는 제목입니다. 요거 그린 분은 지오반니, 지오라고 아니고 조라고 거의 붙여서 있죠. 조반니 바티스타 살비다 사소페라토 이런데, 요게 다 사소페라토, 우리가 다빈치 많이 들어보죠. 다 사소페라토.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화가가 아니라 서양의 성이 붙는 거는 첫 번째 어느 지역의 성이 붙어요. 어느 지역에서 온 누구. 아직까지도 성이 없는 나라들이 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아직 성이 없이 그냥 누구 이렇게 이름만 있는데, 그래서 이름만 있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일반인이 성을 갖고, 우리가 왕건, 뭐 정몽주 선생, 뭐 이런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반적으로 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그 당시에 가문이라는 걸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 그랬기 때문에 어디에서 온 누구,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빈치에서 온 다가 from이니까, 또는 of 이런 뜻입니다. 레오나르도의 다빈치, 그러니까 빈치의 레오나르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소페라토 이런 것이 동네 이름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번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요 녹색 있죠. 녹색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소페라토입니다. 여기가 마르케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죠.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앙코라라는 지역인데, 마르케라는 곳에 거기에 사소페라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 사소페라토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름을 사소페라토 이렇게 부르지만은 사실은 지오반니 사소페라토, 지오반니가 이름이고 사소페라토가 동네 이름이지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러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 개를 찍어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거 빈치 있죠. 여기 보니까는 여기가 토스카나잖아요. 그죠? 여기가, 요쪽이 이제 피사.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플로렌스에서, 피렌체에서 한 30km?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 빈치 마을 출신입니다. 여기 까만 거 보니까는 여기는 분명히 롬바르디 지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밀라노일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옆 동네에 있는 까라바조라는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미켈란젤로 까라봤죠. 그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우리가 보통 미켈란젤로라 그러면 마이클란젤로 부오나로티를 말하는데,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까라바조에서 온 미켈란젤로 이렇게 해서 그냥 까라바조, 그죠? 우리가 바로크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미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르가모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 다 자주 나오는 지역이라, 그죠? 롬바르디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죠. 동고트족이 이쪽에 먹었을 때 이쪽에 이제 먼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밀라노, 지금 가면 밀라노, 대성당 보면 이쪽에 이제 고트족, 그러니까 고트족의,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딕 이렇게 발음하지만은 고트가 GOTH입니다. goth. 그래서 고딕이라고 영어로 발음하는데, 그 밀라노 우리가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죠? 아주 고딕
지역의 건물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꼬레쪼라는 그 화가도 있는데 곧 여기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꼬레쪼, 그죠? 여기가 에밀리아 로마나인데 그러면 여기는 어디겠어요? 볼로냐가, 요거는 베네치아, 그죠? 베니스. 그죠? 베니스 바로 옆에 있는 게가 파두아입니다. 파두바라고 해도 파두아 중간 발음입니다. 파두아. 근데 영어나 우리나라 말선 중간 발음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 나왔던, 그죠? 여기에 시실리 그러면 메시나.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 나왔던 사람이 기억나나요? 앤서니. 그죠? 영어로는 앤서니고 안토넬로 다 메시나잖아요. 그죠? 요거 Hieronymus in his study. 그죠? 예. 전화가 와서 전화를 잠깐 받겠습니다. 뭐 중간에 기침도 하고 전화도 하고 코도 훌쩍거리고 막 이러면서 강의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사자, 고양이, 뭐 공작, 뭐 펠릭스 뭐 이런 얘기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롬 그러면 이집트의 사막, 그래서 요 그림 추가했고, 요게 바로 다빈치 그림이죠. 요분이 바로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바로 알브레히트 듀어러입니다. 알브레히트 듀어러. 뉘른버그에 가면 알브레히트 듀어러 집이 지금 이제 박물관이 돼가지고 그 그림들을 전시해 놓고 그렇습니다. 이게 알브레히트 듀어러가 그린 제롬.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미완성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히에로니무스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 또 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늘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요 그림을 딱 보면 여기가 그린 사람이 조반니 사소페라토라고 하지만 딱 보면 누구 생각나요? 라피엘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라파엘로. 그래서 라파엘로 생각이 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라파엘로가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색깔을 빨갛고 파랗고 하는 이런 흰색, 이렇게 세 개의 색만으로 다 그리고, 또 요게 바로 우리가 모나리자, 그죠? 라고 하는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요 피라미드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성모자를 그릴 때도 이 삼각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예수하고 성모 마리아 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 존 더 배프티스트. 존 더 배프티스트 어렸을 때 존 더 배프티스트하고 예수님 어렸을 때하고 이렇게 셋이 나오든가, 아니면 성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스페인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그래서 성가족이라 그래서 마리아의 엄마 있죠. 애나. 그래서 세인트 애나하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세 명의 구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한 명으로 등장시켜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 때 여러분이 이 옛날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림, 중세시대 때 그림을 보면
이 색깔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물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감을 화가마다 만들어서 썼었죠. 그래서 대부분 1, 2층 그러면 뭐 1층에서 그림 그리고 2층에는 늘 잠궈두는 자기만의 그 색을 내는 비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색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끼아로스큐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로는 음영법인가 그럴 거예요. 끼아로스큐로. 요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술에서 디스코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미술에서 담론이라고 한다면 아주 미술에서 지금 중세 그러니까 레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서로 약간 이겼다 졌다 할 뿐이지 긴 세월로 보면 서로 졌다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긴 담론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림이라 그러는 게 선이 있잖아요. 선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직선이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선이라 그런 거는 바로 도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겠어요? 첫 번째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죠? figure 또는 shape 이것을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두 번째는 뭐를 나타내는데 쓰이냐면 바로 레네상스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perspective. 다시 말해서 원근법, 그죠? 선을 이렇게 가고 여기에 나무를 이 정도 그리면 갈수록 조그맣게 그리면 저 뒤는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입체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퍼스펙티브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 선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결국에 여기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요거하고 요 속 들어간 부분하고 우리 관찰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요거하고 여기 약간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접혀져서 튀어나온 부분하고 접혀진 부분하고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퍼스펙티브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1mm, 그죠? 또는 뭐 0.3cm 이 정도의 차이도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뭐로 나타나냐면 요거는 요렇게 접혀져 있다는 것을 원근법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음영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 접혀져 있다, 요쪽은 바깥에 있고 요쪽은 안에 있다, 요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거 자체의 원근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두운 곳 있죠. 그러니까 색이 많이 들어가는 곳. 다시 말해서 밝은 곳하고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어두운 곳. 근데 이게 라피엘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라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바로크 시대일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뒤에 들어가는 이제 까만색들이죠. 이런 식으로 까만색이라는 것도 물감이잖아요. 이거 만들기 돈이 꽤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에서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을 나타내 버린 거죠. 그래서 레네상스라는 시대에는 이런 게 거의 없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는 색을 음양으로 분석하는 다시 말해서 밝고 어두움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방법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거 요쪽은 튀어나왔고 위에 있고 요쪽은 들어가 있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는 밝고 어두움이라는 것을 표현했지 손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원근감을 주어서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형을 나타내는 즉 그래서 원근감을 줄 수 있는 이 선이 더 중요한 건가.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선으로 도형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결국 그림에서 뭐를 의미하냐면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하냐 요거는 뭐로다가 지금 표현하냐면 컬러를 표현하는 거죠. 색깔로. 그러니까 색이 먼저냐 디자인이 먼저냐, 즉 색이 더 중요하냐 디자인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 바로 미술에 있어서 첫 번째 디스코스예요. 뭐 여러 가지 디스코스가 있지만은 제일 그래도 오랫동안 싸우고 가장 많은 것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술의 발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이탈리아를 대충 뭐 이렇게 그려 놓읍시다.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우리가 꼼파냐 저기 토스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말하는 피렌체, 플로렌스라 그러는 데 있죠. 피렌체에서 메디치라는 패밀리가 돈을 벌면서 그쪽에 정권을 잡으면서 예술 작품으로다가 집을 치장해서 그냥 집을 성을 크게 짓는 것만으로는 이제 권세를 내보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누구나 크게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모든 아름다움으로 다 채우는 바람에 같은 크기나 그거보다 더 큰 집보다도 오히려 정말로 부자 그리고 권력 있는 자가 사는 것과 같은, 그리고 도시를 계획 도시로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레네상스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때의 이쪽 지방 레네상스가 일어나는 이쪽 지방, 그리고 유럽의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꼭 이탈리아나 남부 유럽에서 시작이 되어서 저 위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정교해지고 완성이 되는 그런 식으로다가 늘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창조가 되어서 이쪽에서 완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로 유럽에서의 예술에 보면 예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물감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물감이 영어로 페인트예요. 우리는 페인트와 물감을 다른 뜻으로 쓰지만 영어로는 페인트예요. 페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페인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이라 그러는 것이 내기가 제일 힘든 색깔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레피스 라줄리라 그러는 준보석 알죠? 레피스 라줄리. 레피스 라줄리라는 준보석을 으깨어서 아주 곱게 가른 다음에 그것을 끈적거리는 어떤 물체와 섞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의 미디움으로 쓰는 건데, 페인트로 쓰는 건데, 이때의 레피스 라줄리를
곱게 갈아서 이 정도 색을 내려고 가는데 많은 레피스 라줄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써요. 이게 이탈리아면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프랑스하고 국경이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가 모나코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방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프로방스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방스라는 말이 없어지고 여기서 프라빈스 도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경기도 그러면 경기 프라빈스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만은 프로방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되냐? 프로방스 지방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알프스 산이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은 프로방스 알프 그러면 프로방스에서 알프산이 들어갔죠. 알프가 시작돼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해변이잖아요. 해변도 집어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쪽 해변을 갖다가 영어로는 리비에라 또는 그냥 리베라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 프렌치 리베라 요쪽으로 가면 이탈리안 리베라가 되는데 요거를 불어로다가 하면 영어로 하면 리베라인데 불어로 하면 꽃다지르가 되거든요. 이 스펠링 제가 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꽃다가 뭐냐면 코스트예요. 해변가 쥐가 뭐냐면 라줄리예요. 그죠? 줄리. 예, 그래서 레피스 라줄리 그래서 라줄리처럼 이 파란 아주 새파란 해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스페인 나오잖아요. 스페인은 코스타 델 솔이라고 그러죠. 코스타 델 솔. 코스타 델 솔. 그죠? 태양의 코스타. 코스트란 말이에요. 해변. 그래서 프랑스 알프 꽃다지르 할 때 프랑스 알프 꽃다지르 할 때 꽃다지르가 뭐냐면 레피스 라줄리 색깔의 코스트 해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레피스 라줄리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갈아야 돼요. 갈아서 이 당시에는 레네상스 시작이 될 때는 레네상스가 뭐를 또 기준으로 하냐면 이렇게 갈아낸 보석을 어디에다가 섞어서 끈적거리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계란이잖아요. 계란. 특히 노른자. 계란 노른자에 섞으면 끈적거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종이도 질이 안 좋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로 목판, 나무판에다가 그렸어요. 그러면 계란은 사실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자마자 조금 있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교정을 하려면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뜯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이렇게 쉽게 교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선 당연히 무엇이 발전을 하냐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즉 색이라 그런 것을 페인트를 입히기 전에 그림을 페인트만 입히면 완성이 될 정도로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우리가 스케치라고 하는 거 있죠. 스케치라는 거, 스케치를 단순히 손으로만 그냥 이 정도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려서 그것으로 만약에 큰 그림을 그린다면 작은 그림으로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스케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모델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음악 아니 그 미술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완성시켜 보고 그 다음에 큰 대로 그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여기에 밑바탕에 이미 그림들이 거의 화가의 머릿속에서는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디자인, 다시 말해서 요거는 라인, 선이 되는 거고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당연히 퍼스펙티브의 도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쪽 그러니까 피렌체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실외 그림이라는 게 없어. 거의 없어요. 실외 그림. 왜 그러냐면 실외 그림을 여기에다 그려버리면 원근법을 나타내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실내에 있어요. 그럼 지붕이라는 게 천장이란 게 있죠. 천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천장도 그냥 밋밋한 천장이 아니라 여기에도 올록볼록한 천장이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주어서 누가 봐도 하나의 완벽한 그래서 요소들을 넣을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실외 그림이 잘 없어요. 우리가 라파엘로가 그 르네상스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추앙받는 이유가 이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서 각자의 마이클앤젤로하고 다빈치하고 그 다음에 라파엘하고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데 라파엘이 이 마이클앤젤로하고 다빈치는 거의 그림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실외의 장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외예요. 그 라파엘의 그림들은 대부분 보면 실내 그림이 없어요. 실외 그림이에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림인데도 보면 분명히 원근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이때 원근은 또 수학적 원근이란 말이에요. 적절히 멀면 작고 가까우면 크고가 아니라 이 나무의 높이는 20m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 나는 여기 앉아 있다. 내가 보기에 이거를 지금 이 화판의 크기는 얼마이다. 이것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10cm 크기로 그린다면 이 다음에 있는 이 나무는 몇 메타 떨어졌으니까 몇 대 몇 비율로 작아져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완전히 그냥 멀다고 작고 가깝다고 큰 게 아니라 수학적 원근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이 중부지방이라 그러는 데는 당연히 디자인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서 북부로 가면서 다시 말해서 이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요 베니스, 그죠? 베네치아의 상인들 나오잖아요. 베니스 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동방무역과 이 무역, 이 지식인 무역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베니스 공화국이 이 작은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당시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라가 돈이 많아도 나라가 작으면 국민이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 옛날에 적은 국민으로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의 전쟁은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mercenary, 그 용병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용병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사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만 주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고 돈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군대가 많은 거지 국민이 많은 거하고
군인이 많은 거하고는 달라요. 이 군인은 전부 용병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을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뭐를 동방무역과 이런 데서 아주 품질 좋은 오일이라 그러는 것을 가지게 돼요. 결국 이게 또 르네상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디자인이라 그러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오일이라 그러는 것을 갖다가 이 레피스라줄리의 오일을 섞으면 이 오일이 발라놨다고 해서 금방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또다시 이렇게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칠 수가 있죠. 그냥 파란 색깔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했는데, 여기 까만 색깔이 약간 섞어가지고 더, 이렇게 이렇게 구겨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자라고 하면, 그려놓고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친다는 것이 가능하니까 스케치라든지 이러한 또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려놓고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명암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아로스크로우에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것은 곧 뭐예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구겨진 표현이지만은 그림에서 보면 색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흰색, 그 다음에 요거는 검정이 섞여진 색, 다른 색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파란색,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흰색이지만 실제로는 그림으로 그릴 때는 우리가 하얀색을 가지고 이렇게 구겨 놓으면 햇빛이 이런 걸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인 그림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요 색깔들을 만들어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또 더 정확히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빛이라 그러는 것, 빛, 다시 말해서 색이라 그러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되고, 디자인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만들어 버려도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빛과 색인 거죠. 그래서 키아로스크로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나 하는 것만 보아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사스페라토는 여러분 요거 한번 시간 날 때 이탈리아 그리스의 지명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다빈치 이렇게 외우고 빈치가 마을 이름이래 여기까지 외우는 사람하고, 그게 그냥 성이래 이렇게 외우는 사람하고 실력이 같을 수가 없고, 또한 어느 마을 이름이래. 근데 그 마을이 토스카나, 그 피렌체에서 피사 쪽으로다가 조금만 가면 있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죠? 이 주가 토스카나 주래. 여기가 마르케주고, 여기 에밀리아 로마냐고, 그 다음에 그 움브리아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로마, 그죠? 그리고 여기가 라치노, 그죠? 그래서 라치노에서 라틴이 나와서 이쪽이 레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말로 상식을 늘려가는데 매우 쉬운 거가 되죠. 자, 요 디자인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스페라토가 여러 번 그렸어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요 파란 그래서 파란 것은 여러분 지오토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린 그림에서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종교하기 때문에 성화 그러니까 성일 나타나는 데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 예수님은 꼭 파란 옷을 입고 있죠. 피터, 베드로가 또 주인공으로 등장 많이 하잖아요. 그럼 피터가 파란 옷 입고 있고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파란 옷을 입히는 이유가 파란 물건을 만들기 가장 어렵고 비싸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옷이 귀중한 파란 색깔이 귀중한 색깔로다가 인식되는데 많은 사회 문화적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요 빨간 것을 지금은 빨간 옷을 드러나게 하고 파란 옷을 이렇게 했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제일 크게 나온 요 그림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 런던에 있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고 요 그림이죠. 그림이 바로 스트라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이게 독일 땅일 때는 스트라스부르크 그죠? 스트라스부르크 여기가 알사스 로렌 있잖아요. 알사스 우리 아주 그 마지막 수업이라든지 아주 민족 의식을 막 강하게 일깨우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국경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계속 싸우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 프랑코 프러시안 워 때 프랑코니까 프랑스 프러시아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불 전쟁 그죠? 보가 우리가 이제 프러시아라고 하는 거 있죠. 프랑코 프러시아. 그래서 프러시아가 영어로 프러시아예요. 독일어로는 프로이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로이센을 우리가 보라고 한자로 썼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래서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독일이 통일을 이루잖아요. 1871년에 그리고 저 프랑스의 제3공화국 그죠? 그 나폴레옹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폴레옹 가문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나폴레옹 3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더니 역시 또 가문의 피가 어떻게 됐는지 역시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다시 황제가 되는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에 멸망을 하는 수밖에 없이 이렇게 되버렸죠.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당시에 독일이 가장 강한 나라가 프로이센이에요. 프러시아.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바이안. 우리가 바이에른 그러지만 바이에른 사람들 사투리는 바이안. 그래서 바이에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거기서는 민신, 그죠? 민신 우리는 민헨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죠, 그죠? 거기가 한 두 번째 정도. 그래서 그쪽 그 가문들도 홀리 로만 엠파이어를 다 경험했던 그런 가문들이죠. 프러시아 그러면 우리가 호헨 촐레른 그죠? 호헨초울라는 가문이 아주 그냥 막중하죠. 그 다음에 우리 바이안 그러면 비테스바크 그죠? 잘생겼고 너무나 머리도 좋고 그리고 정신병이 가족력으로 있는 이런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림 있죠. 여기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래서 여기 스톡홀m에 있습니다. 스톡홀m은 스웨덴의 캐피털 시티죠. 그래서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붙여놓지만 나라 독일어부터는 이렇게 두 개 쓸 때 그냥 붙여가지고 쓰는데 나시오날 뮤지엄, 그죠? 내셔널 뮤지엄, 국립 뮤지엄, 박물관이라는 뜻이죠. 스톡홀m 이건 또 여러분 그 저기 화학 원소 기호에 홀미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톡홀m을 긋다가 그냥 홈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사스 지방에서 길러진 개가 여러분 그 우리가 말하는 세퍼드라고 그러나요? 셰퍼드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sheep 그 양을 치는 양치기 저기 그 개들이죠. 걔네들이 여기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알세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큰 개인데 몸에 하얀 바탕에 점이 있는 것들 달메이션들, 지금 크로아티아 저쪽이죠. 그 이상하게 아니죠. 달마시안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달메이션, 그죠? 달메이션, 알세이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베니스에 가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트라는 바실리카예요. 이거 마이너 바실리카예요. 그런데 요게 저 그랜드 커넬에 붙어 있는 거라 되게 멋있고 또 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 좀 많이 좀 상한 것 같은 보존 상태가 안 좋은 그 지역 이름이 푼타델라 도가나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카데미아 까라라 아시죠? 디벨레 아르티 디 베르가모는 역시 지역 이름이고 롬바르디 밀라노가 있는데 이쪽에 그 왕국을 세웠던 고트족에 또 그 안에 또 일파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롬바르드족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책에 꼬박꼬박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카데미아니까 학교일 거고, 그죠? 까라라디 벨레니까 벨레 아르티니까 파인 아트 그 미술이겠죠, 그죠? 그래서 베르가모 미술학교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요렇게 똑같은 것이 약간 옷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넣어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렇게 줘야 돼요. 요 사람이 바로 사소페라토라는 사람이 지오반니 바티스타 살비다 사소페라토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그냥 조반니 사소페라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소페라토라고만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동네 이름이다. 여기 있는 사소페라토, 그죠? 여러분 라피엘 그러면 어디 생각납니까? 우르비노죠. 우르비노, 그죠? 라파엘 이름을 우리가 정식으로 말할 때 라파엘로 산치오, 그죠?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 이렇게 말하죠. 우르비노에서 온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디스코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끊어가야 되겠습니다.